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최근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불안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진실한 신호였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별화의 부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익숙한 자신을 해체하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의미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닌 진정한 자기로 태어나는 심리적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큰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관계를 맺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배웁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에너지는 바깥을 향합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춥니다. 외적으로 성공했고 원하던 것들을 얻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보통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기묘한 위화감이 찾아옵니다. 융은 바로 이 순간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첫 번째 단계, 즉 외적 성공과 적응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두 번째 단계, 즉 내면의 성숙과 진정한 자기 발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 더 바쁜 일상으로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오후는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오전에 적절했던 가치와 목표들이 오후에는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공허함, 이런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은 진실로 나아가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이 말하는 개별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개별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단적 기준,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심리적 여정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만이 타인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든 관계가 왜곡되고 내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을 의심하고 당신이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가장 두려워했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상황에 맞춰 특정한 가면을 쓰고 산다고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이런 페르소나들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진짜 나라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페르소나와 자기를 동일시하면 우리는 점점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만 정작 내 영혼은 질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당신은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와 진짜 자기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열심히 쌓아 올린 페르소나, 즉 사회적 정체성이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좁아졌을 때 심리적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위기야말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를 해체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일시해왔던 정체성, 예를 들어 완벽한 부모, 성공한 전문가, 헌신적인 배우자 같은 역할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질문이 무섭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페르소나를 벗으면 그 안에 진짜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쩌나?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가면에 더욱 단단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가면을 벗는 사람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페르소나 아래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완벽하지 않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넘어서면 우리는 융이 말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감정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들, 부끄럽다고 느끼는 특성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착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자신 안의 분노를 그림자에 숨깁니다. 항상 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그림자에 밀어 넣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그림자에 감춥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억압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으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합니다. 융은 그림자가 우리 밖으로 투사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유난히 짜증나거나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억압된 비슷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관찰하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선하지도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다고. 우리는 복잡한 존재이며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둠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의 분노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분노를 억압하거나 타인에게 투사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정의를 위해 싸우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통합하면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롭고, 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의 어둠에도 더 관대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을 이상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들도 나처럼 빛과 어둠을 가진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진정한 연민의 기초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상처와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한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개별화 과정에서 우리는 융기 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심리적으로 양성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남성도 감정, 직관, 수용성 같은 여성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여성도 논리, 결단력, 주장 같은 남성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성별에 따라 특정한 특질만 발달시키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면서 감정과 취약성을 억압하게 됩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고 배우면서 자신의 힘과 주장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억압된 반대성의 특질들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특히 이성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 안의 여성성을 억압한 남성은 여성 파트너에게 그것을 투사하며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대신 느끼고 표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신 안의 남성성을 억압한 여성은 남성 파트너에게 그것을 투사하며 상대가 자신의 힘과 결단력을 대신 발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투사는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투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 안의 반대 성적 특질을 의식하고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받아들이고 여성이 자신의 힘과 독립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자신의 일부를 완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두 명의 완전한 개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즉 셀프의 실현입니다.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중심이자 전체성이며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존재입니다. 융은 셀프를 신의 이미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심리학적 의미입니다. 셀프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지혜로운 부분이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내적 안내자입니다. 개별화 과정은 결국 자아, 즉 의식적 자아가 셀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초기의 자아는 자신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섬이 자신이 바다로부터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개별화를 통해 자아는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섬이 사실은 바다 및 거대한 산맥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셀프와의 연결은 종종 종교적 경험과 비슷한 깊은 의미감을 줍니다. 융은 이것을 누미노스, 즉 신성한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종교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 앞에서, 깊은 명상 중에 또는 일상의 순간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깊은 인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의미감을 느낀 순간을, 이런 경험들이 바로 셀프와의 접촉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런 경험을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측정할 수 없고 생산성과 무관하며 실용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런 경험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우리의 고통의 맥락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을 더 큰 전체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셀프의 실현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융은 완벽함과 온전함을 구별했습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통합한 상태를 뜻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정,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셀프를 실현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감정에 휩쓸리며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합니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전함은 특별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셀프를 실현한 사람들은 평온하면서도 생동감이 있고 깊으면서도 가볍고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균형이 아니라 내면의 통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조화입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에서 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자아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밤에 꿈을 꿀 때는 무의식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종종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의식적 태도를 보상하거나 교정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자신이 매우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꿈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취약한 면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에 자신이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꿈에서는 영웅이 되어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해석할 때 상징에 주목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보편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융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입니다. 거기에는 윤기 원형이라고 부른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그림자 원형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원형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 전설, 동화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간 정신의 기본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도 이런 원형적 이미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노인, 위험한 뱀, 넓은 바다, 높은 산 같은 이미지들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이런 원형적 꿈들이 특히 삶의 전환기에 자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개별화 과정이 시작될 때 우리의 꿈은 더욱 강렬하고 상징적이 됩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의 동시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거나 당신이 고민하던 질문에 대한 답이 우연히 펼친 책의 페이지에 적혀 있다거나 당신이 필요로 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경험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융은 동시성이 우연이 아니라 의미의 패턴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별화 과정에서 동시성 경험이 증가한다고 그는 관찰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내적 여정을 지지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융의 관점에서는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의식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넓은 현실의 패턴에 민감해지고 그 패턴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개별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융 자신도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개별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하고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심리적 성숙은 중년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느라 바쁩니다. 후반부에야 비로소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시간과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윤근 중년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개별화 과정에서 우리는 윤기 말한 초월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초월 기능은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 개인과 집단, 선과 악 같은 양극단을 하나로 묶는 제3의 관점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절충이나 타협과는 다릅니다. 초월 기능은 양쪽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마치 하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색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능력은 우리를 흑백 논리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옳음 아니면 그름, 좋음 아니면 나쁨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대신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순을 편안하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나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입니다. 진리가 단순하지 않으며 삶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심리치료가 증상을 제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융은 그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정상이라는 것이 종종 진정한 자기를 억압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료는 적응이 아니라 변형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사회에 잘 맞추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사회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된 사람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집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진실에 따라 살며 때로는 그것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필요한 고독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사상은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도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양 사상이 서양 심리학이 없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아와 자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그렇습니다. 불교의 무아 개념, 도교의 무의 개념은 융의 셀프 개념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융은 명상, 요가 같은 동양적 수행이 개별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수행들은 자아를 조용히 만들고 더 깊은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서양인이 동양 사상을 단순히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각 문화는 자신만의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화도 각자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동양과 서양의 통합, 즉 둘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을 추구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융의 메시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의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울증, 불안, 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외적 세계에만 집중하면서 내적 세계를 잃어버렸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깥을 정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을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융의 개별화 개념은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으로 돌아가라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라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만 진정한 의미와 충만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집단의 그림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국가, 문화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의 그림자는 그 사회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역사의 어두운 부분, 사회적 불의, 집단적 죄책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 집단의 그림자가 통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폭력, 전쟁, 박해로 표현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예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것은 종종 자신들의 집단 그림자를 투사한 결과입니다. 윤근 개인의 개별화가 집단의 치유에도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집단도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는 단순히 개인적 성장이 아니라 사회적, 심지어 전 지구적 의미를 가집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변형의 촉매로 봅니다. 윤근 신경증이 종종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되지 못할 때 그 억압된 에너지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응답한다면 고통은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윤근 말년에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여정이었다고, 외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무의식과의 대면, 자기 발견의 과정이었다고.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외적 성취를 중시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윤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온전한 인간이 되었는지, 얼마나 진정한 자기를 실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소유에서 존재로, 성공에서 의미로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개별화에 부름을 받았고 그 여정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약속합니다. 그 여정 끝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외적 성취보다 더 큰 의미와 충만함을 줄 것이라고.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 자신도 긴 내적 투쟁을 겪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붉은 책은 그가 자신의 무의식과 씨름한 기록입니다. 그는 정신병에 가까운 경험을 했고 깊은 우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의 심리학, 그의 통찰, 그의 지혜는 모두 그 개인적 고통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윤기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통합한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더 큰 지혜로, 더
더 진실한 연민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융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영화, 심지어 비즈니스와 리더십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융의 개념들, 특히 원형, 그림자, 개별화 같은 개념들을 자신의 삶과 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융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치료법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융의 통찰이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심리학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려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이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은 모두 당신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증상, 당신의 관계, 당신이 끌리는 것과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메시지를 듣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별화이며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융의 개념들은 지도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내면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실제 여정은 당신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개별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의 페르소나를 벗을 수 있으며 당신만이 당신의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깊이로 내려갈수록 당신은 모든 인간과 연결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같은 근본적인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화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융은 이것을 나선형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지만 매번 더 깊은 수준에서 다룹니다. 당신이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더 성숙한 상태에서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변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심리적 성장도 자연스러운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울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준비되었다는,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신경증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겪어야 할 고통이라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우리를 더 의식적이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기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